6시 전에는 일어나죠. 5시 전에. 그러면은 예, 효율은 그래도 되게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시면은 예, 10시에 주무시면 7시간 주무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뭐 남들하고 똑같아요. 남들보다 더 수면 시간은 충분하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잠들면 깨가지고 또 잘까 하다가 이제 역심에 뭐라도 이제 아까우니까 초저녁에 잘 들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고 있다가 뭐 한두 시간 그냥 가면 또 이렇게 하면 또 피곤하니까 조금 자야지 하다가 또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내리 그냥 뭐 짧은 시간에 자더라도 깨지 않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지금 현재 큰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수면. 뭔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건 오전에 약간 할 수 있게끔 약간 좀 만들면은 그래도 효율이 좀 좋아질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은 그게 또 한두 시간 금방 가요. 뭐 자꾸 있으면은.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진드가이 못하고 이제 또 뭐 다른 일 뭐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일 저런 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아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약간 1시간이나 2시간 이제 걸리는 일을 하루에 한 오전에 30분씩 해가지고 이틀이나 한 4일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완전체로 만들 수 있는 약간 하루에 딱 다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쪼개는 타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심 그게 이제 좀 개선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노력해야죠. 이게 초저녁 잠하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좀 느끼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기형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뭔가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약간 그런 이제 중간고사 우리 시험 보듯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형들이 있다. 그때 바짝 하는 사람들. 몰았어요. 예. 근데 이제 결과는 뭐 매일이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바짝 한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를 요즘에도 느끼고 뭐 중간중간 느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잠을 자면서도 이제 피곤하지 않게 그러니까 충분한 이제 그 육체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좀 쪼개서 쓰고 그러려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때는 확 자고 일어나서 이제 뭐 다른 거 할 때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뒤죽박죽 돼가지고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좋은 스타일을 또 찾아서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공윤수 원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나중에 조금 마지막에 지금 또 급한 데가 지금 계속 통화 중이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연결되면 좀 해야 돼서 제가 나중에 하세요. 이따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장필규 소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 채식주의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부분, 오늘은 이 채식과 문화, 동양 쪽에서의 채식 문화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운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네네. 오늘 5월 15일, 오늘 뭐 날이 많더라고요. 스승의 날에다가 이게 뭐 학원 창립 90일, 이건 학교 저거구나.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는 얘기구나. 제가 이제 뭐 스승의 날 해서 이제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앨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73년도에 제가 이제 3학년 6반이었습니다. 요 모습은 그 앨범에 실린 그 3학년 6반의 이 담임 선생의 그 수학 시간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됐었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 담임 선생은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게 73년도가 이제 고3 때고, 74년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한 이후에 한 95년도부터인가요?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담임 선생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9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이제 반창회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이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93을 일기로 해서 이제 작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여러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많이 애정이 가고 생각이 나는 그런 은사여서 한번 사진 몇 장을 좀 올려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 한 이게 5년 전 사진이니까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 아니죠, 한 30년 만에 이제 학교 교정을 찾은 거예요. 같은 교실, 그 교실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또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수학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여쭤봤거든요. 수학을 왜 하셨는지. 이제 목포 상고를 나오신 분인데, 내가 수학을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뭐 일을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을 알기 위해서 자기는 수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 하나. 근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일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좀 다 이제 인식을 하시고 이제 다 아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제 뭐 이제 90이 다 된 그런 상황인데도 아니야, 아직도 일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수학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분의 어떤 진짜 일에 대한, 하나에 대한 어떤 고집스러움, 그 다음에 참 전문성, 그 다음에 애착, 또 수학을 좋아하셨으니까 이제 수학을 또 전공을 하셨고, 수학 선생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가르쳐 준 분인데, 하여튼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수학을 했습니까? 왜 수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아직도 나 일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하셨던 게 아주 기억에도 남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학교를 찾았을 때 나이들이 이제 뭐 한갑이 넘고 이제 제자들이 한갑이 넘은 나이죠. 선생님은 이제 구순이 다 된 그러한 입장이신데, 그때 이제 학교를 찾아서 이제 다행히 교실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
이 의자를 보니까 뭐 이 따져보면 한 25개,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 저희가 다닐 때보다는 학생 수가 확연하게 이제 줄어 있는 거를 이제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한 층 7명이 갔었는데 8명이 갔나요? 둘, 넷, 여섯, 8명이 갔는데 이 한 친구가 이제 사진을 찍고 그때 같이 갔던 이제 그 친구들끼리 선생님 모시고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교정에서 이제 한번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이건 2015년도네요. 그래서 이제 사은회 전후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행사를 이제 한 20년 동안 했었는데, 굉장히 제일 많이 나왔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12명. 한 17%가 이제 나와서 선생님 모시고서 식사하고, 또 이분이 꼭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저희한테 당부를 하세요. 매년 똑같은 말씀이세요. 이제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를 저희한테 당부를 하셨냐면은 한 가지는 꼭 니네들이 나하고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약속이냐면은 나보다 먼저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거의 만날 때마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 70명 지금 그 반창의 친구 중에 거의 뭐 7명 이상이 갔죠. 교통사고, 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뭐 10% 이상이 지금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친구들도 지금 10%가 넘게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는데 다음 주에 한번 반창의 정기 산행을 하는 거로 지금 행사를 잡고 있고요. 제가 이제 6년을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이 중에도 뭐 6년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뭐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진짜 뭐 중마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들이죠. 네. 제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식에 대해서 이제 비거니즘에 대해서 시민대학에서 그 받았던 교육 중에 그 홍성환 그 선생님의 상당히 젊으신 분이에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미국에서 그 환경 쪽을 전공하시고 들어오신 분인데 채식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책도 쓰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4차, 지난번에 1차, 2차, 3차에 대한 것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4차 채식의 문화와 역사 중에 동양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생태 위기라는 부분, 지구의 온난화에 대한 육지뿐만이 아니고 바다에서도 생태계가 지금 망가지고 신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구상에 현존하는 같이 공생하는 어떤 그 생물들이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멸종이 된 종도 있고요. 그런 어떤 그 환경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 채식주의라는 것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채식의 문화와 역사를 어떤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된 것을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류의 식단은 어떠했는지, 비거니즘의 채식주의의 현대적인 산물은 뭐고 채식주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양과 서양의 채식주의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채식 문화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 문화의 역사로 들어가서는 채식주의는 현대의 문화인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비건은 밀레니얼의 산물이다. 비거니즘과 채식주의 역사는 고대 문명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른바 채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9세기에서 6세기부터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 전부터는 인류는 육류를 거의 소비하지 않았으며 식물성 식단에만 기반해 왔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불의 기원을 따지면은 불이 있기 전에는 뭐 이 육류를 생으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의 어떤 그 역사하고
육류를 소비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념과 건강 등을 이유로 하는 채식주의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권에서의 그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고찰을 해보면은 고대 인도에서부터 이제 채식주의가 이제 그 예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리그 베다라고 하는 경전에서 브라만교가 이제 탄생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불교, 같은 시대의 자이나교의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9세기부터 6세기부터 비인간 동물에 대한 비폭력 원칙이 종교의 교리로서 이제 사용이 되어 왔다. 그리고 자이나교와 힌두교에서 채식주의를 실시를 했다는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아임사라고,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그 표현인데요. 아심사라고 하는 이게 그 불교 산크리스토인가요? 하여튼 아임사라고 하는 의미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비폭력으로 이렇게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고요. 여기 이제 심사라고 하는 거는 해를 가한다라는 의미고, 이 아라고 하는 게 이제 붙음으로써 이제 부정의 의미,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신성한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해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해서 업보이다, 카르마라는 개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탄생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아임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교나 자이나교, 힌두교, 시크교 등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의 어떤 이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러한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에서 불교와 같은 동시대에 이 자이나교에서 얘기하는 채식주의, 이건 자이나교의 어떤 그 심볼 마크인 것 같은데요. 승리나 정복 등을 의미하는 산크리트어, 이게 JI라고, 이게 자이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위한 종교다.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행동, 이것이 세 가지 보물에 의해 해탈을 성취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가지 이제 서약이 있다고 합니다. 불살생, 불망어, 불탈취, 불음, 불소득, 이러한 5가지 서약이 있고, 24명의 성인 중 23번째인 파르슈바나타, 마지막이자 부처와 동시대인 마하비라, 발르다마라, 이러한 성각자들의 가르침에서 연유가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하고 채식주의를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교인 중에서도 채식주의를 실천을 하지만 유제품을 먹는 교인도 일부 있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루테리언이라고도 얘기하고 락토 베지테리언해서 순수한 베거니즘하고는 좀 이게 차별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식물을 뿌리 뽑지도 않고 벌레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 채소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아주 엄격한 그런 또 채식주의의 어떤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자나 양파나 마늘 이런 뿌리 채소들도 식물을 뿌리를 뽑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또 해하는 거고, 뿌리를 뽑음으로 인해서 벌레가 또 이렇게 죽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금한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한 채식주의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이나교는 아임사를 가장 급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생명체나 살아있는 것도 해치거나 학대하거나 노예를 만들거나 뭐 하여튼 이러한 쪽에 죽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힌두교와 이제 채식주의, 우리가 인도의 힌두교와 채식주의는 힌두교가 채식주의와 가장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소를 죽이는 것은 완전히 죄악시하고 있죠. 이제 소를 신성시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힌두욕이 이게 하타요가 수행자에게는 채식주의가 원칙이지만 힌두교인은 또 육식이 기본이다 이런 그 설명도 있습니다. 라마야나 마하라바타 등 채식주의를 옹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설명이고요. 이거는 이제 인도의 어떤 그 소를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고요. 또 불교로 넘어와서 불교와 채식주의는 우리가 이제 시타르타라고 하는 부처는 영혼의 유해 업보, 인간과 동물은 하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비인간 동물에 대한 비폭력과 채식주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 해석을 하고 있고, 아임사를 실천한다고 해서 모두 채식을 실천한 것은 아니다. 근데 부처는 채식을 했으나 이후부터 음식 공양으로 육식은 허했다는 설도 있고, 부처가 원래부터 본인들을 위해 살생을 당하지 않는 육식은 허했다라고 하는 일부 또 학설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대승불교 형성 모든 생명의 자비심을 가지는 보살 사상의 확산, 육식과 오신체를 금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남방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파생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채식주의에서 이 삼정육, 오정육, 구정육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표현하는 이러한 고기는 이렇게 우리가 취해도 일부러 살생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고기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그 고기지만은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뭐 3종육, 5종육, 9종육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그 문헌도 남아 있습니다. 불교도의 그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 불교 쪽에서도 아주 이제 칭송받는 그러한 이제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넓히고 전쟁을 한편으로는 참여하면서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비폭력으로 진흥 불교를 쭉 이제 융성하게 해왔던 게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이나 중앙아시아에 불교를 꾸준히 전파를 해서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데 아스카 왕이 어떤 그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아스카 왕이 실제로는 그 비폭력을 실천을 했고 비인간 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도 제정을 하고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일체 금지를 하고 불필요한 살생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카의 칙령이라고 해서 기원전 269년에서 231년도 세운 기둥인데 여기에 이제 기둥, 바위, 동굴에 새겨진 33개의 모음집이 이제 아소카의 칙령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위 담마 칙령이라고 되어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되어 있어서는 일단 도살을 금한다든지 이런 그 동물을 제물의 희생양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칙령으로서 이렇게 그 비문으로 이렇게 바위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레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수십만의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 이 담마 칙령을 쓴 이후로는 2마리의 공작새와 1마리의 40만 죽임을 당하며 이마저도 미래에는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칙령에 의해서 실천이 이제 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동남아권에서의 그 채식주의에 대한 역사. 중국의 채식주의는
기원전 5년 전부터 이렇게 중국의 도교와 도가에 의해서 실천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말을 타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 있으니까 결국 이 얘기는 결국은 뭐 사냥을 이렇게 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장자를 보면은 비인간 동물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하고 이제 동일한 생명체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상 만물은 각자가 자기 식대로 살아갈 자유를 지니고 있다. 승류의 경우도 거의 비건으로 식사, 두부와 유부 등만이 어떤 그 식물성 단백으로 동물성 단백을 대체하는 그런 식단으로 이제 쭉 이어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본의 채식주의도 실제로는 철저한 어떤 그 육식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왔다는 얘기고요. 아니 뭐 1200년간 전국적으로 채식을 실시해 왔다 이렇게 돼 있고 조신 통신사에게는 극진한 대접으로 해서 육류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 만찬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1872년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천황이 고기를 먹기 시작. 그러니까 오래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육식금지법이 폐지가 된 게 불과 뭐 100년 전이었다고 하는 거니까 일본도 뭐 상당한 불교권의 영향을 받아서 채식주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 한국 주위의 채식 주의라고 뭐 얘기를 이 표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좀 약간 조심하라는 얘기인 건지 아직 뭐 정확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건지 뭐 이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제 불교, 유교, 기독교의 전파를 통해서 자연 숭배, 정령 숭배가 있으며 동물의 신성화 하여튼 뭐 우리가 마늘속 단군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하고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웅녀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의 신격화하는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육사적으로 육식을 했지만은 다양한 발효 음식이라든가 어떤 계절별 채소를 많이 먹는 음식 문화이고 잡곡밥이 기본이고 국이나 찌개 김치와 장류들을 부식으로 먹는 소국공과는 어떤 그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는 식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소강 열강처럼 우리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소고기와 소스를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축산도 많이 장려를 하고 이랬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유급식을 강제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급식으로 이제 우유를 급식을 했고 축산업도 장려를 했고 한국에도 육식주의가 어떤 신화가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혜경 씨라고 하는 한국 음식 문화 이렇게 하는 음식 전문가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이 채식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타당성과 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게 그 좀 서술한 그런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정치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자신 외의 것들을 배려하고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 채식 문화의 역사는 하여튼 이게 1990년 이후부터 채식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90년 이렇게 그 소모임으로 통해서 모이다가 1998년 하이텔 정신과학 동호회 채식 소모임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유를 위한 채식을 발간 정식으로 채식 동호회가 출범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 99년도에 푸른 생명체 채식연합으로 결성이 돼서 또 2000년도에는 다음 카페 채식의 나라 여기서 이제 출발이 돼서 생명체 채식연합 그다음에 한국 채식연합으로 발전을 했고 2009년에는 그 황성수 박사가 현미 채식을 부르짖으면서 질병 치료를 위한 어떤 그 기적적인 스토리를 많이 접하를 했죠. 그래서 뭐 베지닥터를 창립을 하면서 황성수 박사의 그 생식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까지도 아마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한의사에 의해서 고기 없는 월요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운동으로서 전개가 되고 있고, 호남 광주 쪽에서는 초록 세상을 위한 취마급식 연대라고 해서 학교에 어떤 그 채식을 이제 그 식자재로 이제 공급하는, 육류를 안 먹는 이런 요일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좀 그 한 동양권에 대한 그런 그 채식 문화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서양 문화에 대한 채식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채식 문화에 따르는 문제점과 향후에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할래 했더니 이것도 좀 길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육식, 채식 이제 뭐 사람마다 얘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선택이라고 봅니다. 선택. 예, 맞아요. 선택이고, 네, 네. 예, 골고루 먹는 게 뭐 가장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는 김종성 대표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크게 이제 뭐 지난주에는 계속 이제 뭐 가정의 달이고 또 모임들이 또 많아갖고 그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좀 풀리고 해서 그 모임들이 조금 잦았습니다. 그래서 뭐 안 먹던 술도 또 한 잔 먹었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그 가족들하고도 모여서도 이렇게 또 체력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같이 건강하고, 또 부모님들도 오늘 또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뭐 같이 거기서 뭐 요즘은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집에서 보내고 그랬는데, 뭐 코로나 끝나고 뭐 또 가족들 애들 다 컸으니까 그 조를 또 맞춰갖고 운동도 하고 뭐 당구도 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듣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뭐 조금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가족들하고도 모임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조금 다음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또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요번에 또 해봤거든요. 예, 요번에 또 준비 없이 뭐 코로나 끝나고 막 이렇게 또 모이다 보니까 준비 없이 모여갖고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뭐 모임이든 어떤 거든지 계획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잠시 청소 같은 거 이렇게 뭐 사소한 어떤 뭐 이제 일상 중에 우리가 점을 이렇게 계속 찍다 보면은 점이 이렇게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하는데 막 뭐 하다 보면 막 주변이 많이 어질러져 있어요. 막 책상 위에도 막 책들도 막 여기저기 막 늘어져 있고, 뭐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점을 찍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도 제가 따로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을 찍었으니까 점을 하나씩 뺐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쪽에 있는 책만 치우자. 내일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내일은 저쪽에 있는 다른 거 정리 안 된 거 정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한 2, 3일 지나면 이게 그냥 책상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주변이 이제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제가 뭔가 이렇게 조금 주변이 어질러지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하면 뭐 전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틈이 안 나니까 뭐 하면서 조금씩 이제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또 효과가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기분도 좋고 예. 네. 아주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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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청소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만 이제 거슬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청소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외부에 뭐 제 사무실이나 일터나 이런 곳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제 집을 이제 공용 공간으로 에어비앤비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평점이 낮아지니까 청소를 하게 돼요. 네. 이게 뭐 청소를 해도 이렇게 약간 예민한 손님들은 이제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청소를 하게 되니까 집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일단 저는 이제 혼자니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손님을 자꾸 불러들이면 그게 좀 청소는 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사람은 잘 안 변하니까. 아무튼 예, 청소 얘기나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정병원 대표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재근 대표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어제 이제 오전에 제가 이 ITQ 자격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제 이 돋보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돋보기를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 이제 시험을 보다가 도저히 뭐 안 돼서 포기를 한다고 감독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돋보기가 있으니까 가져와서 해보자고. 그래서 돋보기를 4개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 맞춰보다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엑셀 시험은 받고 이어서 이제 또 파워포인트를 보는데 파워포인트는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요. 엑셀은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작성하다가 그걸 삭제하고 포기를 했는데도 시간에 맞춰서 그걸 다 끝냈는데 파워포인트는 그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쨌든 스마트 아트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맞춰서 이제 시험을 봤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한국예일단 교육문화연구원 이제 원예를 어제 오후 이제 4시에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이제 3월 달에 그렇지 3월 달에 이제 지정을 받고 4월 달에 이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찾아가는 예일단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강사 활동도 하고 가서 또 도울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을 또 어디를 갈 건가 이제 찾아가는 예일단이니까 이제 경로당 같은 데를 섭외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서울대 권성만 교수님 쓴 책인데 이게 한 900쪽 되는 책이에요. 그걸 지금 작년 그 11월 말부터 한 주간에 한 장씩, 그래서 그게 전부 이제 24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매주 월요일 저녁에 그 독서 모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이 한 장씩 이제 맡아서 발제를 하고 그 발제한 것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이 19장까지 와가지고 5개장 남은 거예요. 그래서 7월 초에는 그야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런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두 이제 앞으로 발표할 사람들 담당도 정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 이제 그 연구 모임을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공유수 원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예. 자, 제가 지금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잘 놀은 거, 이번 주에는 푹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 어제 꽃 구경했던 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뭔지 혹시 아세요? 메발톱꽃이라는 꽃이거든요. 참 이쁘죠? 아, 예. 이렇게 이제 여기 한해종 안에 이제 메발톱 군락지가 있는데 각 색별로 꽃이 아주 이쁘게 잘 피었고 여기 한해종 교정인데요. 여기 저거 중간에 여기 안에 지금 청동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아마 며칠 내로 나올 것 같아서 새끼들이 예, 아침 나오게.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요거 작약이고요. 작약. 예, 한해종에서 봤는데 작약꽃이 너무너무 종류별로 너무 이뻐서 오늘 찍었고요. 요건 동영상인데 동영상은 이제 아마 속도 때문에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도 작약이고요. 작약이 흰색부터 여러 가지 각가지 색깔들이 다 있더라고요. 너무 풍성하고 이쁘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꽃 구경 시켜드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작약이 종류별로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 작약 구경은 아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제가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1시간 운동하면서 요 작약을 구경을 했고요. 작약이 참 각가지입니다. 요 찔레꽃인데 참 이쁘죠? 찔레꽃. 예, 요거는 장미고요. 이제부터 오늘 오후에 또 청년의 예배 마치고 중랑천에서 열리는 장미축제를 2시간 정도 걷고 왔습니다. 이 노란 장미, 이 각가지 장미가 정말로 많이 폈습니다. 아마 장미를 이렇게 장미 축제 같은 데 가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색깔의 장미나 이런 거는 이제 잘 보기가 힘든 장미이기는 하거든요. 장미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어떤 그런
색깔들, 그리고 이제 유채 꽃밭이 이제 형성이 돼 있었어요. 한 뭐 굉장히 먼 거리가 유채로 덮여 있습니다. 아내랑 뭐 이렇게 재미나게 지냈고요. 요거는 우리 그 제가 아는 김선아 배우님, 우리 그 저기 뭐지? 그 우리 만화 그리시는 우리 박계동 화백님 사모님 되시는 연극하고 중랑천에서 연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극 보러 오늘 인사드리러 갔다가 같이 얼굴 보고 장미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정말로 이쁘게 장미들이 너무너무 좋은 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장미들이 정말 색깔들이 다양하게 우리 같이 만났던 모임 같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시간이 되시면 중랑천 병원에 오시면 엄청나게 요거는 오늘 마무리입니다. 쌈바. 예, 입 터지게 정말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저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통 하냐 하면 운동은 제가 운동 안 하면 안 되니까 식후에 무조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운동을 무조건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하고 또 저녁 뭐 오늘은 저녁 전에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먹었던 그 저기 키웠던 이제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녁은 이렇게 쌈으로 맛있게 이제 저녁을 해결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식단 조절이나 운동 그리고 여가 시간이라든지 시간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쭉 뭐 이렇게 지내는 중이고요. 뭐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계속 생각이 되어지는 게 늘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화목하고 평안하고 좋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느껴지고요. 결론은 가만 갈수록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좋은 가정 꾸며나가는 게 최고의 어떤 그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이웃친지가 떠나더라도 결국은 우리 곁에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래도 나이 더 들어서 이별할 때까지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제가 가능하다면 가정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천국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이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고 또 주어진 시간이나 주어진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내고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게 오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정호 님이 들어와. 예, 우정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영기 선생님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고요. 아, 예. 예, 예. 제가 농업 관련된 기관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교육하고 드론 교육 같은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취미로 아까 야생화 올렸는데 야생화를 제가 한 17년 정도 찍었고요. 아, 예. 야생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이제 지난 뭐 일주일간의 뭐 특별한 뭐 이벤트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이 모임 성격을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오늘 잠깐 그냥 예. 가족들하고 저희 바닷가 갔다 왔거든요. 아, 예, 예. 예. 아주 좀 차더라고요. 근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예. 아, 예. 조개 좀 캐고 애들하고 좀 간병이라도 좀 놀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드론 날리다가 드론은 못 날리고 바닷가는 서해안 쪽인가요? 예, 서해안 쪽에 저번 주는 동해안 갔다 오고 아, 장모님 댁 갔다 나라에서 갔다 오고 예. 지금 바다가 좀 차죠. 예. 참고로 아까 자격 얘기했는데요. 예. 자격 합천을 가시면 뭐 엄청 대규모로 만들어 놓은 조선 자동차 단지가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의성은 원래 예전부터 지금은 연구소가 그 문을 닫았는데 의성 자격연구소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 의성 이쪽 가면은 좀 큰 규모의 자격 단지들이 많거든요. 네, 보통은 저기 이런 방사능 같은 거 이런 거 노출시켜가지고 약간 아까처럼 변이 같은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특이하게 작약은 보통 다른 것들은 봄에 씨앗을 하는데 작약은 여름에 심어요. 여름에. 네, 아, 그게 조금 다릅니다. 예. 그 알바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네, 대학교 때 해봤습니다. 아, 예. 여름에 심는 거 특이하네요. 아, 작약. 예. 뭐, 예. 자주 약을 어디 뭐 특효약 같은 걸 쓰는 게 있나요? 한약으로 예.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 작약이 그 4대 한약 중에 하나라서요. 그 작약을 그러니까 그 한약에 약재를 쓰잖아요. 그래서 꼭 단골매로 들어가는 게 이제 작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 작약이 모란이라고 있는데 먼저 작약은 작약가에 있는 작약이 있고 작약은 풀이고 작약 위에가 목단 뭐 모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걔가 이제 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 정확하게 여왕 이름은 뭐 선정 여왕인가 뭐 하여튼 뭐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이 그 나비에 보고 그 꽃을 보고 이렇게 나비하고 벌이 없다 그래가지고 향기가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옛날 책에 막 나오는데 실제로 가면 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향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면 향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견이 있어갖고 아 지금 모란이니까 당연히 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저희 집 텃밭에 이 작약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름에는 꽃을 보고 그러는데 가을 되면 이렇게 다 저기 그게 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뿌리만 남아 있는가 봐요. 밤에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단연초 같은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어떤 저기 이유가 있는가요? 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보통 식물들이 다 기본 그렇죠. 이제 단연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 잎이 다 치고 뿌리 영양분을 보관했다가 다시 봄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무하고 풀의 차이점이 겨울에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죽고 아니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가 나무하고 풀의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목단은 약간 윗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크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게 링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공유가 되나? 잠깐만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틀에. 점 3개 누르면 화면 공유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 예, 보입니다. 네, 나옵니다.
이게 목단인데요. 얘는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이게 모란이거든요. 목단 모란이라는 거예요. 꽃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가을에 되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 꼬투리처럼 열려가지고 얘를 따면은 골돌이라 그러는데 얘를 딱 따면은 안에 씨앗 같은 게 있어요. 얘를 이제 아까처럼 그 여름에다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처리해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뿌리를 나눠가지고 뿌리 나누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격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는 몇 개 없는데 얘가 야생난이거든요. 산에 가면은 이렇게 깊은 산에 가면은 해봐 한 8, 900m 아니면 강원도 이쪽 가면은 아니면 뭐 좀 큰 산에 가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자연의 여기요. 자격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연에 가면 분홍색이 있는데 진짜 보기 됩니다. 얘는 뭐 진짜 극히 드뭅니다. 예. 진짜 자연에서 분홍색 이런 자격을 보면은 완전 진짜 귀한 자격을 보는 겁니다. 산자격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격은 이제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예. 제가 옛날 초보자들 모르는 사람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좀 성장이 좋으면 이렇게 골돌이 몇 개씩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매발톱도 아까 보신 매발톱은 원해종이고요. 원해종 매발톱이고요. 보시면 얘가 여기 보시면 여기 끝 부분이 아까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을 거예요. 원래 종은 이렇게 고리 돼 있어갖고 매 발톱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 발톱. 예, 뒷부분이 넓은데 아까 보여주신 건 이렇게 안 되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원해종이거든요. 예. 원해종. 그리고 이제 이런 이거 보시면 좀 표가 확실하게 얘는 색깔이 좀 다르건데 하늘 매발톱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매발톱이라 그래서 이렇게 입이 따뜻해야 돼갖고 이렇게 조금씩 채야 돼가지고 이렇게 뿌리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무섭죠. 삼지창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입이 이렇게 해서 이건 매발톱 나무라 그럽니다. 얘 입이 아까처럼 조금씩 돼가지고 입이 변해요. 여기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매년 5만 원씩 내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6천 장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 찍은 건데 한라산에 찍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야생화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야생화 전문가시네. 17년 하셨다고요? 제가 원예과 출신이고요. 예, 취미로 하다가 최근에는 좀 지겨워가지고 이제 제가 천연기념물 찍으러 다니고 있어요. 천연기념물. 나무. 네. 좀 큰 나무. 그거 찍으려고 하다가 드론을 빼가지고 드론은 제가 그냥 일종 따고 그 교관 자격증이라 그래갖고 한 단계 또 2단계까지 따놨어요. 제가 평가자까지 못 갔고 이게 4종, 3종, 2종, 1종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운전면허 똑같아요. 네, 시험 봐야 되고요. 요즘은 드론 그냥 날리시면 안 되고 무조건 4종을 따셔야 돼요. 인터넷 가면은 그 의무교육 6시간 받는 거거든요. 받으셔갖고 90점 넘으면은 합격이 되면 4종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드론을 날려 그러면은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 그거 딸라 그러면 무조건 따갖고 신고를 해야 돼요. 저기다가 그 드론 원스타 서비스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가시면은 촬영 비행허가 받아갖고 와야 되고요. 드론 그거 없이 함부로 날리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1, 20만 원이 아니고요. 최하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200만 원. 벌금. 예. 그리고 뭐 상업적으로 했다 걸리면은 뭐 벌금이 3천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예.
꽃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17년 동안 하시고 그거 설명하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좋아져서 설명해 주시는 아니, 것 같아요. 제가 원예과 출신이기도 하고 음. 이제 원예과 대하고 멀티미디어 수전공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실험을 했고 그 제가 옛날 일을 전국을 떠돌아다니려 했는데 이게 아침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 그 보면은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그 제주도 이렇게 길을 뭐라 그러지 저도 용어 생각 안 난다. 올레길. 올레길 있잖아요. 네, 올레길 있잖아요. 저는 올레길 그 용어가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전국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동네 이렇게 길을 막 돌아다니면서 야생을 찍어 다녔어요. 그 길을 따라서. 그 개념이 올레길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진 찍다 보니까 야생을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찍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이 제주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고향은 이제 경북 김천이에요. 예. 김천. 예. 예. 그 원예과를 어디 제주도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야 원예과는 저기 경북 안동에서 나왔어요. 아, 예. 그렇죠. 아, 나 제주도. 지금 제주도 사시는 곳이 제주도예요? 예? 지금 사시는 곳이 제주도예요? 아니야 세종시. 아, 예. 세종시. 아, 예,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군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 회사가 수원에 있다가 안양에 있다가 회사가 세종시로 예. 내려왔어요. 그래서 딸랑 같이 예. 내려왔다가 그래서 여기 임대학 여기 이제 특별고용 받아갖고 여기 이제 살고 있는 거고 회사가 이제 그만둔 상태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만둬가지고 저 여기 선생님한테 좀 도움 좀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예. 아, 저도 올레길 생기기 전에 제주에서 그냥 있다가 생기기 전에 저도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를 많이 가진 않았는데 한 번 예. 갈 때마다 한 달씩 머물고 막 이렇게 오고 뭐 가가지고 아, 예. 뭐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갔을 때 일주일 머물다 오고 막 이런 식의 제주도를 가면 좀 무한히 머물다 와가지고 제가 진짜 한라산을 10번 넘어 올라갔다 왔어요. 아우, 제주도 사람이 아닌데. 예. 이거 대단하시네요. 원래 예, 한라산은 관광객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야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저는 한라 그 겨울에 좋더라고요. 겨울에 진짜 한번 가보세요. 아, 겨울산 좋죠. 겨울에 눈사에서 한번 가보시면 네. 저도 최근 10년에는 못 올라갔는데 10년 전. 예. 근데 겨울산은 옛날에 좋긴 한데 풀이나 뭐 꽃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지금 보시면 매력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이게 백록담이거든요. 공유가 안 되는데. 안 됐어요. 됐죠? 아, 예. 백록담이거든요. 예, 예. 지금은 백록담까지 갈 수가 있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허가 내가지고 허가 낸 사람만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선착순 신청해야 돼요. 갈 수는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좋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와, 오름에 이렇게 홀라산 올라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오름에 이렇게 딱 그 물안경이라 그러잖아. 이게 폈는데 이 모습이 멋있네. 이 사진 표현이 안 돼서 그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느 코스예요? 이게 간험사에서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와,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넓게 보이네. 그러니까 일단 안개도 끼고 되게 시정도 되게 좋은 날을 되게 잡은 딱 타이밍이 되게 좋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게 진짜 눈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진짜 올라가면서 예. 제가 그냥 눈싸해가지고 야, 무릎팍까지 막 쌓이고 막. 예. 제가 4번 올라가는데 5번 올라갔는데 와. 4번을 진달래 대피소에서 막더라고요. 뭐 올라가게. 아, 그렇죠. 그 12시 전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눈이 너무 많았다고 통계시키더라고요. 아, 눈 많이 와서. 맞아요. 참고로 간음사 코스가 제일 힘듭니다. 여기가 진짜 그냥 와 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여기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네요.
번째 가보고 하는. 지금 가면은 여기 꽃이 없는데. 아, 어디 갔다. 여기 있겠다. 잠깐만요. 여기 간 꽃이 많아서. 여기 가시면은 이거 지우지도 못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가면은 여기 5월 때 딱 가면은 서령주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 잘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건데 엄청 예쁩니다. 네. 이게 서령주라 그런 거거든요. 담배 피는데 예쁩니다. 아이. 한 해발 1000 정도 올라가시면 있어요. 100고지 정도. 여기 이렇게. 이게 한라산 이거는 저기 영실계곡으로 어리목조로 내려온 그 코스인데. 예. 꽃이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제 얘기만 하는 데서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잘 봤습니다. 이제 야생화 특집을 한번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야생화 특집. 매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그냥 시간 잠깐 나가서. 예, 원래 이 시간 때 강의할 시간인데 갑자기 이번 달에 또 취소가 되는 거는 그래가지고. 예. 또 유영기 선생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유영진 대표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이크 또 안 된다. 마이크 안 되는데. 제거 안 들리세요? 들려요. 들렸다. 약하게 들려요. 약해요? 약해요. 볼륨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지금 들리는 것도 약하고 그다음 들리는 것도 약하고 제 거에서 나가는 것도 지금 약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들으실래요? 예, 어느 정도 들립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소리 키워볼까? 지금 저기 제가 원래는 저기 TV 화면으로 해가지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거실 TV 쪽 그 오디오 쪽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화면만 나오고 소리를 그냥 지금 제가 노트북에 있는 거를 노트북이 TV 쪽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리가 조금 엉망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은 소리 좀 어떠세요? 잘 들려요. 지금은 잘 들려요. 근데 이제 스피커 쪽은 제가 해결을 못 해갖고 마이크 쪽은 이게 지금 됐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조금만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장 소장님 이야기 해주실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네, 장 소장님 계속 채식 쪽 이야기 해주시는데, 네. 예, 장 소장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반식이죠. 뭐 채식이나 육식 다 하죠. 채식하고 아무 적이 없으세요? 예. 저는 그걸 계속 몇 주째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쪽이신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승재님, 예. 저기 에어비앤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코로나 전에 한 1년 했다가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좀 친해진 분들만 개인으로 이렇게 받고 이제 에어비앤비는 이제 막아놓은 상태예요. 막아놓기만 하고. 예.
그 하셨을 때 경험이나 이런 거 언제 한번 예, 예. 그 조금 나눠주시면 여기 다른 분들은 에어비앤비 쪽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기 호스트 역할은 둘째치고 에어비앤비 이용도 아마 거의 안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네. 이승재님 말고 저기 에어비앤비 쪽 그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전부 말로만 들으셨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승재님 지금은 안 하시지만 하셨던 때 거 또 그리고 이제 그거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궁금한 게 많고. 예. 예. 뭐 별건 없는데 아무튼 저도 이용은 안 해봤는데 호스트만 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번 뭐 날 잡아서 도미트리인가? 도미트리가 뭐죠? 기숙사. 예. 기숙형요? 도미토리.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 예. 아예 앱이 많이 따로 있더라고요. 도미토리 앱은. 들어가서 저기를 해봤더니, 그쪽 관련 앱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이승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네. 그죠? 예. 그 부분 하나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우정호님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예. 어떠세요? 다니시는 거 요즘은 드론 쪽이 많으세요? 아니면 메타버스 쪽이 많으세요? 거의 대부분 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훨씬 더 많으세요? 예. 거의 안 하고 대부분 다 메타버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실제 써보시니까 플랫폼과는 좀 비교해서 좀 이야기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브랜드는 이렇게 좀 사람 한 100명 정도 되는 때는 이번 쓰는 게 좋고요. 근데 걔는 무료라서 쓸 수 있긴 한데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그 확장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진 않은데 근데 최근에 인플루언서를 많이 키고 있어요. 이브랜드에서. 이렇게 이브랜드 쪽 나가면 좀 가망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페토는 엄청 많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 많을 때 아주 많을 때는 안 되고 한 20명 정도까지는 16명이나 25명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제페토 쓰시면 좀 좋은데 아이템 만드는 거라든지 공간 월드 만드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월드 그 공간 있는데 그거 쓸 때는 제페토가 좀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 같은 그런 느낌 내는 거는 제페토 게더타운하고 잽이 있는데 게더타운은 점점 우리나라에서 사양길을 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잽으로 거의 대부분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게 있는데 걔들은 국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땅 한 평이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해요. 조그마한 거 내가 한번 거기다가 뭐 건물 짓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절대 그 돈 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체험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직접 만들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 단계이긴 하는데 근데 한 번쯤 체험해 보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해외 같은 거 쓰시는 이유가 이제 NFT 연계가 특히 이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NFT 연계가 돼가지고요. 올리면 자동으로 NFT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잽에도 NFT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메타버스들이 NFT를 거의 대부분 다 넣는 형태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NFT가 좀 그리고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 국내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이제 큰 사건이 나가지고 코인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이걸 한번 처음 할 때 들어가려 그러면은 국내 것도 있긴 있는데 국내 거는 너무 허접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 NFT를 성공하려 그러면은 부동산도 그렇고 뭔가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발길이 시작하려는데 이렇게 먼저 좀 확보를 하는 거죠.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리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건 판다 그러면은 미리 확보를 하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갖고 딱 오픈이 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은 조금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대부분 다 뭐, 근데 대부분 다 이제 NFT, 요즘 코로나 딱 끝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NFT는 아마 쭉 갈 겁니다. 지금 그냥 대세가 그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하는 거면은 사람들이 아직 그 들어가는 데를 좀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쉽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카카오톡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려고 하다가 카카오톡을 다 제껴버리고요. 다른 플랫폼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많이 가는 거죠. 두나무 같은 경우, 두나무가 좀 잘 나가는 추세인데, 국내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메타콩즈라고 있어요. 예, 걔가 있는데 걔들이 조금 잘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이게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가지고, 예, 여기 그 그룹에 딱 들어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요.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 예를 들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단계를 해외 뭐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점차점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계가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자꾸 많아져요.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잘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잘 되는 그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게 보면은 지루한 원숭이라고 있거든요. BAYC라고 있는데 걔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다른 쪽보다는 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있긴 한데 그쪽에는 진짜 워낙 유명한 조그마한 그 캐릭터 하나가 있는데, 원숭이 캐릭터 하나 있는데 보통 1억이에요. 1억. 조그마한 캐릭터 하나거든요. 근데 걔 가지고 있으면 걔 갖고 상표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1억. 네. 그래서 특히 마스크 쓰는 거 있어요.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뭐 담배 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엄청 귀해요. 예를 들면은 뭐 잠깐 프로그램이 있나 모르겠다. 그 프로그램 돌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쉽게 하니까요. 눈, 코, 입, 얼굴을 여러 가지 만들어 세모, 네모, 동그라미, 몸을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탁 돌리면요, 랜덤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 순식간에 1000개씩 만들 수 있어요. 걔를 또 코팅으로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오픈시에다가. 그러면 순식간에 10,000개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냥. 별로 좋은 그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돌리면은 그렇게 돌려갖고 올려가지고 이제 미리 한 1000개 정도는 빼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그걸 막 팔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라 그래갖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선점을 줘요. 원래 이게 1000만 원짜리면은 100만 원에 미리 줘요, 이 사람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이런 사람도 줘요. 예를 들면은 BTS 이런 사람들, 유명 연예인들한테 막 뿌려버려요. 그거를 뿌려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유명해지니까 올리잖아요. 그럼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또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주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예를 들면은 다음 달 뭐 6월 15일 날 어떤 그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딴 사람 못 와요. 그래서 그 가치를 자꾸 높여버려요. 이렇게. 한 번쯤 해보시면,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래요. 커뮤니티를 잘 편성해서 이 스토리를 잘 짜야 돼요. 그래서 뭐 봉사도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차츰차츰 만들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잘 짜는 게 아마 가만.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가 그런 거 뭐도 그런 걸 메타공주도 그런 걸 잘 짜놨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좀 넘어가볼까요? 국내에서도 근데 대부분 그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벤트성밖에 안 해요. 그냥 예를 들면은 뭐 BTS 뭐 공연한다 그러면은 한 번 1회씩 막 나가고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거 예를 들면은 뭐 백화점에서 뭐 상품 출시한다 그러면은 그 이벤트 이거 받으면 하나 준다 이런 식인데, 그거는 이제 일회성이라고 딱 한 번 하고 나면 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셜화가 돼가지고 하면 그렇게까지 가야지만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지금은 그냥 행사하면은 그냥 NFT 그냥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요즘 그냥 도태돼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다 웬만하면 NFT 다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제 가끔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래 해킹 같은 거 이런 것들 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요. 최근에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 다오라 그래가지고 다오라고 해서 협동조합 비스무리한 NFT를 생각하시면 돼요. 협동조합 비슷한 다오라고 있어요. 다오라 협동조합 비슷한 거 있는데 이렇게 막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컴퓨터가 프로그램 짠한 거를 다 실행을 해버려요.
협동조합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얘는 딱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딱 추버리면 자동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의사결정장으로 해요. 근데 얘는 또 단점이 다 오픈으로 되다 보니까 해킹도 할 수가 있고요. 안 좋은 쪽으로 가끔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극복되면은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다보탑 같은 게 어떤 사정이 생겨서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갖고 그 사는 거죠. 일반 사람한테 사지 못하게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사는 형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개인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견 모아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씩 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소스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글 미트 쪽에서 주로 만나지만 게더타운 안에도 공간을 따로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게더타운 외에는 잽 정도? 그 정도만 조금 느낌이 오는데, 우정훈님 보시기에는 저희 이렇게 일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만나는 거를 초대해서 편안하게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분위기로 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두 가지 말고는 또 어떤 거 권하신다면 어떤 쪽을 권하시겠어요? 저는 주로 줌을 좀 쓰고 있고요. 저는 유료를 쓰고 있고. 메타버스에서는 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잽은 왜 좋은가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돼요. 그렇죠. 앱이 따로 있으니까. 네. 아니, 앱을 안 하더라도 그냥 앱을 안 깔더라도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상태에서도 쓸만하던가요? 예, 쓸만해요. 예. 최근에 많이 개선이 11월 달에 오픈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돼가지고 물론 게더타운도 스마트폰으로 되긴 되는데 한계가 있고요. 거긴 앱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조작성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잽이 확실히 조작성은 좋더라고요. 하나 단점이 이제 그리고 재미도 좀 있고. 공유하려고 그러면은 소리라든지 이런 거 좀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공유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상황이 있긴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프랜드에서 많이 아까처럼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이런 공유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긴 하네. 공유가 되긴 되는데 이제 좀 하면 한계가 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에러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가끔 가다가 스마트폰 좀 구형이신 분들은 못 들어오신 분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장필규 선생님도 그렇고 이성재님이나 농촌에 계신 우정원님도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농촌에서 체험 쪽이나 또 여러 가지 저기 때문에 공간을 안에다 표현을 하고 그거를 자기 홈페이지나 자기 채널에다 이렇게 링크로 붙여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게더타운만 쓰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대부분 다 잽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게더타운은 25명 넘으면은 돈 내라 그러고 또 건치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글이 지원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고 그다음 잽에서 NFT도 지원되거든요. 네, 그래서 NFT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잽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도 강의 들어오잖아요. 게더타운 얘기하는데 선생님 잽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잽은 한 400명까지 해도 아무 기장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힘든 경우가 있긴 한데 게더타운보다 훨씬 낫습니다. 게더타운 돈 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잽으로 하는 게 노하우가 이제 이렇게 할 때 행사하는 노하우를 좀 경험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최근에는 다 잽으로 하고 있는 추세예요. 저도 오면은 잽으로 하자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다음에도 언제 좀 시간 되시면 지금 잠깐만요. 우정원님 말고 다른 분 중에 NFT 개념이 잡히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알죠. 예. 그래서 그 우정원님 언제 시간 되실 때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조금 저기 원하는 게 그 잽에 대한 부분, 예, 잽 활용에 대한 부분 요거라든가 그다음에 NFT 기초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예, 그래서 부탁드려도 되는지. 그냥 NFT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 진품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하나 사진 뭐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각종 소리라든지 이런 걸 올렸어요. 근데 얘가 진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사진을 여러 장 올렸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진품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NFT 생각하시면 가장 그냥 쉬운 개념이에요. 올렸을 때 이게 같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올리더라도 판매를 10개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NFT인데 보통은 그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은행에서 이렇게 보통 돈을 가지고 있다 안 했다 판단되는데 NFT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한 오늘 다 안 해주셔도 돼요. 예, 요거만 하면 되고 예, 그 NFT도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면 내용이 많잖아요. 예, 다른 쪽하고 이렇게 전부 다 엮여서 쓰는 물건이니까. 예, 그래서 그 개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언제 한번 그쪽도 조금 이렇게 다뤄주실 수 있나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제로보드 가지고 아까 그 사진 사이트 그거 오래 운영해 오셨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예, 그래서 요즘 그 뭐랄까 그대로 계속 쓰실 건지 아니면은 그 지금 그게 사이트가 저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저기 반응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데이터가 제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 그 부분 가지고 김종석님 한번 의견 좀 한번 나중에 들어봤으면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그대로 살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내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나중에 한번 김종석님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데이터는 내가 뺄 수가 있는데 그 넣는 게 이게 워낙 양이 그냥 제가 진짜 사진이 엄청날 것 같아요. 한 2만 장 넘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빼내더라도 어떤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찍고 싶어도 못 찍고 그래서 최근에 그냥 몇 개만 제가 이게 원본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원본 가지고 있어서 얘는 사진 작은 사진 원본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게 쓰는 이유가 언제 어디에 찍었는지 몰라요. 이 사진을. 그래서 옛날 사진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시니까 조금 저기 한데 다음번에라도 대부분 아니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 하실 때 그 올리는 글들의 위치 정보 있죠? 그 지도 표시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 올리면은 이 글 지금 어디 거다, 어느 지역에서 한 거다, 이거 체크하는 거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블로그를 잘 안 해서. 그거 잘 안 하시죠?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그러면 잘 안 하시면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우정원님 블로그 들어갔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사이트를 별도로 가지고 계시니까 활동하고 움직이시는 것 대비 그 블로그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시는 걸 제가 많이 봤잖아요. 페이스북에서는. 그래가지고 거의 전국을 그 정도로 커버하고 다니시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저기가 아니라 드론이나 이런 거랑 다 겸해가지고 함께 하시고 또 메타버스 이쪽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 개념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정호님이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 제가 블로그 들어가서 봤던 걸로는 그 위치 표시된 포스팅이 한 5-6개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표시를 다 해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 안에 보면 지도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쬐끄만 걸 화면 구석에서 위젯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젯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 위젯을 클릭하면 확대되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 내가 저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각각 부분에서 포스팅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다 결합이 돼서 보여요. 근데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그 부분을 놓치셔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정원 님도 저도 그 케이스여가지고 직접 하셔도 그냥 바로 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싶어서 다른 분들 위해서라도 다음번에 제가 한번 그 부분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죠?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그쪽 한번 제가 다음번에 한번 할게요. 그거 어렵지도 않고 아주 단순한 건데 들어가서 직접 건드려 보시면 돼요. 조금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개념이 전에 비슷한 개념이 전에 이야기 드렸던 구글 사이트, 네. 구글 사이트 안에서 자기 타임라인 관리하는 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네.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하고 다 연결되는 거 그때 보셨잖아요. 예, 그 개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오늘은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으니까 제목만 이야기하고 구글 어스 쓰시잖아요. 구글 어스. 구글 어스 쓰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구글 어스 쓴다. 한 분. 아이고. 다음번에 요거는 제가 장비가 조금 사양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요걸로 바로 저기 하긴 힘든데 그래도 제가 자료를 찾아서도 올려드리고 아니면 다른 장비로 해서라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어스 안에 들어가면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구글 어스 안에 프로젝트. 구글 어스의 프로젝트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특히 이제 농촌 쪽이나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 경우에는 구글 어스의 프로젝트 부분을 들어가면 무료로 생성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각 지역을 찍어내가지고 요걸 묶어서 우리 정적인 그 슬라이드 넘기는 프레젠테이션 말고 아예 지구본 자체를 줌인, 줌아웃 해가면서 각 위치별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도구예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고 공간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고 잘 안 되실 것 같으면 제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도 한 꼭지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모아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우정원 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꽃 얘기부터 메타버스, 여러 가지 등등, 드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구글 미트 처음 들어왔는데 쓸만하네. 우정호님, 페이스북에 타임라인에 이렇게 글 올리시는 거 거의 매일 올리시잖아요. 사이사이 조금 빠지긴 해도. 예. 근데 이제, 그거 좀 이렇게 강사나 이쪽에서 굉장히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도 나중에 언제 일요일 저녁에 가까운 날 한번 제가 저기 해드릴 테니까 언제 괜찮으신지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쉬십시오.